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반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중반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지표가 대체로 괜찮았었잖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 1.92%, 그러니까 조금 꺾이는 그런 느낌인가? 뭐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표가 좀 안정되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줬고, 이거는 이제 달러화인데 달러 인덱스도 이제 97 넘어갔다가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 주춤하다. 달러 강세 주춤하다라는 거는 미국의 긴축에 대한 중앙은행 긴축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투자자들을 좀 안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도 좀 주춤거렸죠. 그러니까 채권,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이제 원자재, 이게 다 이제 안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해볼만 하겠다.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어제 이제 마침 또 시장이 또 빠졌으니까 하루 빠졌으니 오늘 올라가도 되지 뭐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좀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이제 그러다가 오후에 갑자기 시장이 확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몇 가지 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차트는 제가 그 오후에 이제 텔레그램 시장 갑자기 확 빠질 때 제 텔레그램에서 제 채널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린 차트잖아요. 갑자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치솟아 올라가는, 뭐 10년물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 금리가 갑자기 확 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은 일단 금리가 뛰어버리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일단 금리 올라갔다 그러면 긴축 강도가 세지는 뭔가 시그널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인은 모르고 결과만 딱 보게 될 때 처음에 가동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예요. 그러니까 저 어떤 데이터가 확 움직이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 뭔가 터졌구나라고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게 순식간에 지수를 20포인트 이상 훅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오늘 뛰었거든요. 이제 일본 금리가 제법 올라가는, 사실 뭐 일본 금리가 워낙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퍼센트로 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일본의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와서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도 조금씩 부각이 되고 또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밤에는 미국 금리, 낮에는 일본 금리, 이게 출렁거리면서 금융시장을 흔들지도 모를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좀 자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오늘 사실 중국 관련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 통제 대상 기업들을 미국에서 또 선정을 했죠. 33개 기업인가요? 오늘 그것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미중 갈등 강도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내심 저는 반대로 기대되는 재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워낙 물가가 올라가니까 관세를 낮춰버리면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워낙 이제 중국이 약속 이행을 60%밖에 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이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을 내놨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또 이제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기업들을, 뭐 똑같은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제시하는 이제 기업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미중 갈등이 또 불거지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이란과의 협상을 그냥 액면 그대로 뭐 여당에서 미국 그 정치권 백악관 측에서 협상하는 대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금리가 더 뛰고 원자재 가격도 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게 이제 또 오늘 증시를 좀 오후장에 흔든 그런 요인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막 초반에는 주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서 뭐 시가총액 130조 원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순식간에 또 고점 대비 확 빠졌잖아요. 고점과 저점 차가 1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 종목이 10%의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거는 지수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시장 오후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한시 구간에서 밀려버리고, 여기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고, 이제 또
뭐 국제유가 이렇게 원자재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흔드는 요소가 나오면서 갑자기 매물이 기계적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증시 올라가는 거 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또 낙폭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좀 한 2시간 사이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죠. 그렇다고 매수하는 건 아니고 현재 그 지난주 이후에 외국인 투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매수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매도가 진정됐다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쪽만 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나마 조금 오늘 다행스러운 게 선물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매수가 1월 10일 이후에 가장 많은 정도 수준이라서 이게 조금 풀어주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도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선물을 산 적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요일장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 풀어주면,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장보다는 들락거리는 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에도 이게 또 유입이 되면 이번 주 만기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공간을 좀 열어주는 시도가 나오는지 이건 좀 수요일 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좋게 얘기하면 악재에도 일단 버티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비해서 악재로 느껴지는 게 뉴스는 비슷해요. LG에너지 솔루션 정신산업계 들락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국채금리 계속 움직이고 있고, 다음에 이제 뭐 긴축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 계속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국제유가 그때보다 더 올라가 있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나름은 적응을 했거든요. 근데 적응했다라고 해봐야 이제 저점 대비 100포인트 정도밖에 못 올라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물의 소진, 그 다음에 매수 유입 2단계인데 그러니까 매도는 어느 정도는 좀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매수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소진됐다라는 신뢰감이 높아지면 들어오겠죠. 일단 이제 만기라는 곱이 넘어가야 그건 좀 확인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업종을 보면 오늘 뭐 하이닉스가 이제 플러스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매수 업종. 그러니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건드리는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금융업종 쪽에 공을 좀 들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게임주를 또 매수를 했고 이거는 증시가 강세 보일 때 그 매수하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시황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매수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박스권 이상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장에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만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만기 넘어가서까지도 그런 구도를 보인다라면 이게 지수는 2,800 이상까지는 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확인 만기가 지나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 주는 시도가 나와줘야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는 버티고 이제 소부장은 하락하잖아요. 근데 소부장 하락은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어저께 제가 이건 뭐 내일 또 한번 저녁 방송이나 언제 한번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 작년도 2011년 1월 고객 예탁금하고 지금 고객 예탁금하고 1조 원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어온 거는 외국 그렇다고 개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된 건 맞는데 근데 예탁금 자체가 증가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는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돈은 없거든요. 돈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어떤 게 올라가면 다른 쪽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급등하면 소부장이 눌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거든요. 뭐 소부장이 올라가면 또 다른 게 눌리겠죠.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흐름을 이게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버텨주면 소부장 쪽이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게임, 엔터, 그 대형 바이오는 이제 중국 그 기업 제재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 구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 구도가 되면 게임 엔터주가 올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종목들만 올라가는 장세는 시황에 대한 자신감 없는 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구도가 나와줘야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실적 시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숫자 잘 나오는데 그냥 주가 빠져버리고 기관들 매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으면서 기존의 물량들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찾아서 또 대응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 저 수요일까지 제가 좀 일정이 많아서 예, 저 오후 방송을 좀 그냥 이렇게 좀 브리핑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수요일 넘어가서는 조금 버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